나은저점상 2부 이어갑니다. 계속해서 저는 진행의 유미라입니다. 2부는 오늘 테마 투나잇이죠. 또 든든한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두 분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황금맥 김용길 대표님, 테마신 김재경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또 시장 이야기, 테마 이야기, 종목까지 함께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지 한 말씀씩 들어볼 텐데요. 우리 황금맥 김용길 대표님 먼저 한 줄 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한 줄 평은 손잡고 둥글게 둥글게.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둥글게 왜요? 저희가 같이 해드릴게요. 시작.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둥글게. 좋습니다. 들어볼게요. 네, 우리 친구 아닙니다. 요게 한 줄 평이었고요. 마지막 멘트까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금 뭐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 이게 오픈이 되면서 그 관련 이슈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국내는 뭐 둥글게 둥글게 이 농요가 굉장히 뭐 당연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해외에서는 이게 뭐 나이트 같은 데서도 클럽 같은 데서 틀 정도로 굉장히 반향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둥글게 둥글게 이 노래를 부르게 되면 다 같이 협동심을 키워서 같이 잘 되고자 이렇게 부르곤 했는데 이번에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딱 그런 생각이 들었죠. 둥글게 둥글게 하면서 그 원판에 있던 사람들이 같은 동료라고 보였지만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다들 적이었습니다. 잠깐 동안에 같이 가는 그런 동반자가 됐지만 결론은 내가 살면 상대방이 죽는 그런 이슈가 계속 나왔는데 오늘 우리 시장도 좀 그렇게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저 새벽에 미국에서 CPI 발표가 좀 있었잖아요. 자, 근데 이 CPI 발표가 되면서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 시장이 다 좋아야 되는데 실상은 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우지수도 올랐고 나스닥도 오르긴 했는데 그 폭 자체가 달랐죠. 다우는 1%대 상승, 나스닥은 2%대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양시장 모두 지난 며칠 동안 조정이 나왔거든요. 오르면 같이 좀 강하게 올라야 되는데 한쪽은 덜 오르고 한쪽은 좀 많이 올랐다. 그나마 좀 위안인 거는 같이 오르긴 했는데 그 폭은 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자, 우선 요 간밤에 나왔던 CPI를 좀 약간 간단하게 좀 해석을 시켜드리자 그러면 CPI가 지난달 대비해서 0.4% 헤드라인이 올라갔고요. 근원 CPI는 0.2% 올라갔는데요. 원래 예상치는 헤드라인이 0.3이었는데 약간 올랐고 근원 CPI는 예상이 0.3이었는데 0.2가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좋게 나왔죠. 근데 왜 이게 시장에서 예상만큼 나왔는데 왜 호재가 됐느냐? 그동안 근원 CPI가 계속 0.3이 나왔는데 5개월 연속으로 0.3이 나왔습니다. 보통 근원 CPI가 0.3이 나오면 곱하기 12를 하면 3.6이죠. 이게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물가가 30% 넘어가서 상승하면 이게 인플레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약간 경계를 하게 되는데 이게 0.2가 나오면 곱하기 12하면 2.4가 나오죠. 이렇게 되면 3% 이하예요. 그럼 물가 부담을 확실히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 5개월 동안 그런 CPI가 0.3 이상 계속 나오다가 5개월 만에 처음으로 0.2가 나오니까 시장이 이제 물가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겠구나. 금리를 혹시라도 1월 달은 아니래도 2025년 올해 전반기 한 번 정도 내릴 수 있겠구나. 이런 이슈가 커지면서 증시가 굉장히 화랑이 됐고요. 수급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온도차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간밤에 오르는 종목들 보면은 특히 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라는 이슈가 나오니까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들이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간밤에 8% 넘게 급등을 하면서 오늘 자율주행 그리고 2차 전지까지 굉장히 좋았죠. 반면에 경기 민감주 그러니까 물가가 높아져야지 좋아지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좀 덜했습니다. 테슬라는 8% 상승했는데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인 코스트코는 0.6%, 10분의 1도 상승을 못했다는 거죠. 이렇게만 따진다 그러면 좀 전에 제가 한 줄 시황으로 드렸던 같이 동반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론은 한쪽은 이겼고 한쪽은 내려갔다. 즉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간다. 이게 뉴욕 증시에서 나타났고요. 이러한 증시 이 흐름은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금통위 한국은행에서 금통위가 좀 나왔잖아요. 거기서 금리가 동결이 됐습니다. 3.0%로 금리가 동결이 됐고요. 이렇게 되면서 미국하고 한국과의 금리 차가 1.5% 나왔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환율이 만약에 금리가 내려갔으면 또 달러가 강세가 나왔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달러 강세 종목들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 금리가 동결이 되다 보니까
달러 강세 수혜주가 오늘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조선주죠. 오늘 조선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던 이유는 뭐 폭이 크진 않았지만 조정이 나왔던 이유는 반도체하고 배터리가 올라갔는데 덜 나왔던 이유는 바로 이 달러 강세가 잠깐 멈출 수 있다. 이런 이슈 때문에 국내에서 금리가 동결되면서 이런 이슈가 나왔고요. 또 반대로 반도체하고 배터리가 강하게 상승을 해줬죠.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다 주식시장이 다 같은 동반자인 것 같은데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내려가는 그런 시소 게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만 여러분들이 이것만 이렇게 보면 아 오늘 내 종목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걸 따지실 게 아니고 제가 이 말씀을 해드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순환이 보이잖아요. 반도체하고 배터리가 올라가면 조선이 쉬고 방산이 쉽니다. 반대로 방산하고 조선이 올라가면 배터리하고 반도체가 쉬죠. 자, 이렇게 요걸 제가 짚어드린 이유는 그러면 내려갈 때 이 조선이나 오늘 내려갔던 방산 이런 종목들을 내려갈 때 사두신다 그러면 저 나중에 반도체하고 배터리가 다시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때 다시 올라가겠죠. 그러면 매도하시고 그리고 그때 다시 반도체와 배터리를 매수해가지고 이렇게 이 여러분들이 밸런스 맞추는 전략을 하시면은 수익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돼서 오늘 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큰 이벤트는 거의 끝났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이벤트는 이번 달에 뭐 FMC를 제외하고서는 1월 20일 날 있는 트럼프 차기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거든요. 그게 나오게 되면 일부 종목들은 세로 뉴스가 되면서 내려갈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못 올랐던 밑에서 감춰져 있던 종목 중에서 행정명령 관련주들은 다시 한번 오를 수 있기 때문에 1월 20일 날 나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서 나오는 그 행정명령들 잘 보고 대응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수익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 그냥 시장이 올라간 거 내려간 거에서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올라가면 내려간 종목을 살 준비를 좀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지수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오늘 1월 1일부터 오늘 1월 16일까지 제가 수급을 한번 살펴봤는데 자, 올해 1월 1일부터 오늘 1월 16일까지 개인들은요. 약 8천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1조 원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은요. 약 1조 원 정도 샀는데요. 시장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계속 저점이 계속 높아져요. 자, 그 저점을 높이는 주역이 누구냐? 바로 연기금입니다. 연기금이 1조 넘게 사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개인 기관,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 연기금 혼자 사고 있는데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 매물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닥이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으니까 이 순환만 잘 이용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올해 수익 내기 굉장히 수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이번 달 올해 여러분들이 매매 전략을 짤 수 있는 힌트 하나 드려봤습니다. 좋습니다. 힌트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시장 이야기 또 다른 관점에서 어떻게 보셨을지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신 김재경 대표님 오늘 한 줄 평 어떻게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아직 금리 하나 남았던데 한 발 남았다로 하겠습니다. 아직 금리 한 발 남았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뭐 너무나 빨간불이고 시장들이 많이 잘 갔기 때문에 크게 할 말이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죠. CPI에 대한 시장 부합치 이게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부분이 좀 해소가 됐다 이러면서 시장이 또 마음을 놓고 상승을 하는 흐름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역시나 지금 이렇게 되면 중앙은행이 조금은 비둘기파적인 지금 그런 태도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쪽으로 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좀 시장이 좀 완화된 느낌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국은행이 오늘 금통위에서 지금 시장 기준 금리를 3% 동결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중요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는데 동결을 할 건지 아니면 인하를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좀 팽팽히 맞섰다고 하는데 사실은 인하를 해야 되는 것도 좀 맞다고 좀 보거든요. 그런데 비상계엄 사태하고 탄핵 정국에 대한 이 부분 때문에 시장이 지금 위축이 되어 있고 소비 그리고 투자 등의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것 때문에 원래는 금리를 낮춰서 이자 부담을 줄여야 되는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사실 봐야 될 것들이 또 많죠. 근데 환율 부분에 대해서 환율이 또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환 금융시장 불안을 고려해서 동결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론이 좀 있지만 이번에 28, 29일 지금 FOMC에서 기준 금리에 대한 부분을 또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말에 어떻게 시장 방향성이 될지는 또 한번 보시고 그 전에 20일 날 트럼프 행정부 2.0이 시작이 되면 그때 이제 또 정책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뭐 2차 전지에 대한 보조금, 반도체에 대한 보조금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중국에 대한 관세 이런 이슈가 나올 건데 그때 또 시장의 여파가 또 파동이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지켜보는 시장이 됐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금리 아직 한 발 남았다라고 또 준비를 해주셨어요. 오늘 한 줄 평 이렇게 두 분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자, 이제 본격적인 테마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투나잇 시작합니다. 자, 시장 속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이슈들 정말 많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았는데요. 오늘 두 분이 집중한 테마는 과연 어떤 것들이었을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테마입니다. 양자와 의료 AI인데요. 양자는 지금 이 포즈부터 벌써 RB백 포즈 같은데요. RB백 준비해 주셨고요. 의료 AI는 내가 알아서 할게, 아프지 마라. 약간 좀 츤데레 같은 느낌인데요. 자, 두 분 오늘 뭔가 사진과 딱 맞는 그런 테마를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양자랑 의료 AI 얘기해 볼 텐데 양자부터 일단 먼저 좀 얘기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양자야말로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젠스낭 발언에 울었다가 또 다시 MS에 웃었다가 오늘은 어제 오늘 좀 같이 살펴봤을 때 이제 V자 반등을 대부분 종목들이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다시 돌아왔다 이런 의미일까요? I'll be back. 지금 돌아왔다가 아니잖아요. 곧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곧 돌아올 것이다. 자, 오늘은 뭐 기술적 반등 정도 나왔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이거는 조정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좀 판단은 되는데 오늘 뭐 거래량만 봐도 그렇게 크게 거래량이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기술적 반등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약간 꼼수를 부리지 않았나 좀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얼마 전까지 양자가 굉장히 세상을 바꿀 것처럼 그렇게 시장을 휩쓸고 있다가 갑자기 젠슨왕이 CES 2025에 나와가지고 갑자기 양자에 대해서 이거는 뭐 1, 2년 안에 될 건 아닐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15년, 빨라야 15년, 진짜 오래 걸리면 30년도 걸릴 것 같다. 이러면서 완전히 초를 쳐놨죠. 그래서 워낙에 이 젠슨왕이란 이 인물 자체가 시장의 여파가 크다 보니까 말 한마디에 엄청난 시장의 파급력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젠슨왕뿐만이 아니고 바통을 이어가지고 마크 저커버그까지 양자 컴퓨터가 매우 유용한 그런 패러다임을 설사하는 산업이긴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먼다. 이렇게 두 명의 이 저명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양자가 한 2, 3일 동안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거의 힘이 없게 이렇게 흘러내리다 보니까 매물도 없이 흘러내렸거든요. 매물 없이 흘러내리면 또 반등이 또 쉽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반등은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오늘 반등의 그 명분을 좀 살펴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있죠. 예, 그동안 엔비디아에 좀 가려져 있어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이 좀 가려져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퀀텀 레디 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양자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지금 시장에 좀 발표를 좀 해줬습니다. 특히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 대표인 미트라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양자 컴퓨팅을 준비해야 하는 해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또한 양자 컴퓨팅실의 도래의 첫 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올해부터 양자 연구의 속도를 가속화를 낼 것이고 그에 대한 자금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시장의 반등을 좀 이끌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아직 이 양자에 대해서 젠슨왕도 말로만 이렇게 때려 팼고요. 저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다가 기대감 때문에 또 공포 때문에 내려왔는데 이제 확인이 좀 필요하겠죠. 실물을 우리가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물이 있나 제가 좀 살펴봤더니 엔비디아하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말고 캐나다에 이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이 좀 있긴 한데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양자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실제로 상용화를 하고 있고 요거를 납품까지 하고 있다라는 그런
좋은 이슈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시장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양자 기술은 아니고 일부 보안 쪽에 쓸 수 있는 기술이다 보니까 이거를 적용을 앞으로 확대를 하겠다. 그 속도는 지금 시장에서도 최대한 빨리 하겠다라고 하면서 일부는 우리가 실체를 좀 볼 수 있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근데 아까 제가 엔비디아가 약간의 꼼수를 부린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엔비디아가 분명히 젠슨왕이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최소한 15년 이상은 걸릴 것 같다. 그러면 지금 벌써 투자하면 될까요? 아니죠. 15년 후에 결과가 나올 걸 벌써 투자할 이유가 없겠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엔비디아에서 이 양자 컴퓨팅을 좀 상용하기 위해서 퓨어한 양자 쪽 기술을 좀 키우게 하다 보니까 기술력도 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요거를 하이브리드 형태로 슈퍼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슈퍼컴, GPU를 활용한 슈퍼컴과 요게 양자 기술을 융합해가지고 하이브리드 양자 기술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올해 3월에 그러니까 2월 달이 아니고요. 3월 달에 GTC 컨퍼런스, 엔비디아의 GTC 컨퍼런스에서 퀀텀 데이 행사를 열어가지고 양자 컴퓨팅 그동안 자기들이 개발했던 거를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젠슨왕이 했던 말하고 3월 달에 나오는 이 컨퍼런스 행사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이 타임 스케줄이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일단은 시장에 안 좋은 얘기를 이렇게 해놓고 자기들이 우리가 혁신적인 무언가를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무언가를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깜짝 파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엔비디아도 오래 걸린다고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올해 3월 달에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양자 컴퓨터과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강하게 V자 반등이 좀 나왔는데요. 자, 근데 뭐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제일 처음에 양자 컴퓨팅 관련주 중에서 강하게 상승했고 가장 빨리 상승했고 가장 많이 상승했던 종목이 바로 한국 첨단 소재라는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올 때 자, 거래량이 어제는 제 처음이니까 좀 많이 나왔는데 오늘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거래량이 어제보다 줄었죠. 그리고 이 정도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거래량이 이전에 나왔던 것보다 거의 1.5배에서 2배 가까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반등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오늘 줄었습니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게 진짜 상승이 아니고 일단 물량을 좀 더 털고 한 번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그런 좀 판단이 쓰고 게다가 이제 주봉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시게 되면요. 자, 주봉이 좀 깔끔하죠. 좀 비어 보이는데 그만큼 탄력 있게 많이 잘 올라가다가 갑작스럽게 좀 맞아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내일이 금요일인데 물량 보시면 내려가면서 물량이 좀 터졌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주봉상으로 20주선까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 가격대는 3,000원입니다. 3,000원까지 한 번 더 내려가는 게 이 종목이 정상적인 그런 조정이 나오는 타점이 아닐까 생각이 돼서 조금 더 보자. 그리고 날짜상으로도 봐도 이 3월 달에 GTC 컨퍼런스에서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터 관련 기술력을 또 한번 선보일 때 그 타이밍하고 또 좀 맞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3월 달에 올라간다는 소리가 아니고 2월 달 한 중순이나 말 정도에 이 타이밍 맞춰서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좀 더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자, 한국 첨단 소재 말고도 제가 가장 좋아했던 종목 KCS 제가 상용화 이 양자 컴퓨팅 상용화 이슈 나올 때 제일 먼저 잡아들었던 종목이 바로 이 KCS인데요. 자, 그래서 KCS를 또 보자고 한다 그러면 사실 이 종목이 제일 처음에 올랐던 종목입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한국 첨단 소재는 유상증자 이슈까지 있어가지고 퓨어한 양자라고 좀 보기 어려운데 아마 차트를 보시고 좀 이해하시는 데는 이 KCS가 좀 더 이해하시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2월 초에 양자 컴퓨팅 관련 재료가 나왔죠. 자, 그 구글에서 윌리스라는 그 양자 컴퓨터 실체가 나오면서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요. 자, 고점 16,000원 찍고 조정이 지금 나왔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봉을 딱 보면은 저점이 딱 보입니다. 오늘 내려왔을 때 거래량 좀 덜 동반하면서 쭉 내려오면서 거래량 덜 나왔죠. 그러니까 아직 다 내려오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요 밑에 보시면 빨간 선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20주선입니다. 조정이 이렇게 크게 2배 이상, 3배 이상 주가가 뛴 다음에 조정이 나올 때는 항상 20주선까지 한번 윗꼬리로 터치가 나오든지 아니면 몸통으로 찔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찔러주진 않았습니다. 현재 가격은 20주선이 약 8,000원 선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이게 여기서 조금만 버텨준다면 20주선이 위로 올라가면서 8,500원 선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날짜상으로도 봐도 설 전에 다시 올라가기보다는 설 이후에 2월 달 중순이나 혹은 2월 말 혹은 3월 달 요 정도에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돼서요. 자, 양자는 오늘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지만 지속적인 관심은 좀 갖되 설 이유를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명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테마 한금의 김영희 대표님은 양자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설 연휴 이후로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우리 두 번째 테마죠. 의료 AI 한번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알아서 할게 아프지 마라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채팅창에서는 아프냐? 나도 아프다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일단은 의료 AI가 했을 법한 멘트 같은데요. 오늘 어떤 얘기 좀 해주실까요? 지금 이제 오늘 같은 섹터에서 사실 의료용 AI에 대한 일단 대장주들이죠. 그런 주들은 못 가고 개별 이슈로 좀 가면서 의료용 AI에 대한 이슈가 마치 부각된 것처럼 나왔는데 사실은 의료용 AI가 앞으로 갈 수 있는 섹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가장 실세로 작용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다면은 일론 머스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지금 인공지능 AI를 이용한 반영한 의료 분야 시장을 확대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이런 비즈니스 모멘텀 지금 사업 분야에 의료용 AI가 있다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의료용 AI가 한 번쯤은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건강 정보를 모아둔 지금 뭐 AI가 있지만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지금 통합해서 의료 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 이런 또 모멘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제 의료용 AI에 대한 섹터는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할 수가 있는 섹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의료 데이터 지금 분석을 바탕으로 의료 전문가들이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 이게 또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뭐 엑스레이를 보건 MRI를 보건 이런 식으로 볼 때 미세하게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방대한 양의 AI 데이터를 집약해서 사람이 찾지 못할 수 있는, 놓칠 수 있는 부분들도 AI가 잡아준다면 아마 질병으로 조금 아프신 분들, 사망하는 분들도 적어질 거라고 저도 생각하기 때문에 의료용 AI는 지금 일론 머스크의 말에 의한 파급도 물론 크지만 분명히 지금 의료용 AI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 물론 많이 갔지만 한 번 더 클 수 있는 섹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들 한번 차트 볼게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자, 코어라인 소프트라는 종목인데요. 지금 스펙 합병한 기업으로 신규 상장 중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나 종목이 좀 못 갔는데 오늘 지금 상한가 나오고 갔던 이유가 뭐냐면은 AI 소프트웨어의 우수성을 지금 네이처 자매지 등재를 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상한가가 갔는데 제가 볼 때는 기술력을 지금 이렇게 등재를 하게 되면 조금은 인정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점을 탈환하고 한 번쯤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저점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터지는 구간들이 많이 나올수록 최저점일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런 종목들 관심 있게 보시라는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지금 의료용 AI가 옛날에 루닛이나 이렇게 그런 종목들은 사실 명분이 명확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다 개별 이슈로 갔어요. 그래서 젠큐릭스라는 종목인데요. 자회사에 대한 매각 이슈입니다. 자회사 나노바이오 라이프라는 회사를 지금 본 젠큐릭스의 재무 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지금 매각을 하면서 자회사 매각 이슈로 또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료용 AI 섹터지만 사실 개별적 이슈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역시나 지금 저점에서 거래량 터지고요. 제가 좋아하는 중기 라인을 지금 딱 붙였는데 이렇게 되면은 저점이 높아지면서 중기 라인은 한 번쯤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딥노이드라는 종목입니다. 자, 딥노이드는 아무래도 가장 지금 AI에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엑스레이 판독할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은 역시나 지금 제가 좋아하는 이런 구간들이 넘어갔고 그리고 이번에 또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지금 딥노이드가 갖고 있는 이런 기술 솔루션이
지금 챗 GPT를 능가하는 판독력을 가졌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챗 GPT가 지금 많은 지금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많은 업그레이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딥노이드가 만든 지금 이런 솔루션 제품에 지금 뒤처졌다. 이렇다면은 딥노이드에 대한 이슈가 나중에 클 거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영상 판독 시장이 2030년에는 연평균 23.7%씩 상승을 할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성장을 하게 되면 이 시장 규모가 무려 56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영상을 판독하는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아마 성장성이 지금 많이 두드러질 수 있고, 그리고 시장에서 많이 관심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니까 현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기 라인 올라오는 시작점, 그리고 저점을 높이는 구간들이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구간들이 길다는 건 뭐냐면 시장에서 그만큼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 탄탄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 구간이 길고 시장 가격권에 대한 지지 라인에 대한 구간이 길면 길수록 시장에서는 이 가격에 있어서 빼고 싶지 않다, 뺄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중기선을 오늘 넘어갔는데 이제는 안착하고 그 다음 고점으로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고 일론 머스크가 또 한 번 지금 의료용 AI에 대한 이슈에 대한 걸 한번 발언을 한다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8,000원까지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의료 AI 테마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종목들 흐름들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두 분이 준비하신 오늘의 테마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좀 나눠봤고요. 이제 종목들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확인하고 오시죠. 자, 탑5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캐시 27% 상승률 잘 가져가고 있고요. SOS랩도 26%, ICTK도 25%. 와, 다 좋습니다. 일신석재와 차이 커뮤니케이션까지 모두 24%대 이상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태화신 대표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하나엔진 51%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성한 머티리얼스 50% 함께 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오션도 3위까지 치고 올라오는데요. 48%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코이버 37%, ALT 32% 수익률 굉장히 좋습니다. 자, AS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분 전문가님 모두 다 지금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 가운데 우리 AS 먼저 한번 해볼 텐데요. 우리 황금맥 대표님, 일신석재 1차 목표가를 도달해냈습니다. 이제는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2,500원 제시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볼까요? 아직 재료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이게 이 목표가를 달성한 게 아니고 3일 전에 좀 달성을 했습니다. 거기서 한 지금 이틀, 3일째 좀 쉬고 있는데 아직 마지막 한 방에 남았죠. 1월 20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거기서 또 이제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흐름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달성을 했으면 일부 차익하는 게 맞고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석재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북한하고 이 협력이 좀 많이 되게 되면 이 기업이 항상 이 DMZ나 이쪽 휴전성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개발이나 이런 이슈로 수혜주로 올라서면서 최근에 일신석재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자, 특히 트럼프 1기 때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같이 만나서 얘기만 했다면 떴던 종목이 바로 이 일신석재거든요. 그래서 대북 관련 1등주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좀 다르지 않을 거로 판단이 되고, 만약에 이번에 이제 트럼프 2기 1월 20일 날 취임을 하게 되는 날 전후로 2, 3일 안으로 다시 한번 북한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뭐 대화 얘기가 나온다. 뭐 하다못해 핵과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온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또 남북 대화 가능성이 높아지겠고요. 그렇게 되면 또 다시 한번 또 뭐 평화공원이나 이런 얘기 나오면서 위로 튀어 오를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매매 전략을 좀 다시 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 종목의 기존 이 손절가는 1,800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800원 한참 멀죠.
자, 이 종목은 매수를 우리가 2,000원대 초반에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손절가를 그대로 유지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다 쌓아 올린 수익이 망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는 매매 전략을 바꾸는 게 맞습니다. 자, 처음에 이 종목의 손절가는 1,800원이었는데요. 이제는 이 손절가를 위로 올리셔야 됩니다. 2,000원. 여러분들이 매수했던 가격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이 종목으로는 여러분들이 매수하셨던 분들이라 그러면 이 방송을 보고 매수하셨던 분들이라 그러면 이제 손해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손해 안 보고 내가 남의 돈으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경지로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차 목표가 2,500원 돌파했죠. 일부 차익을 하시는 게 맞고요. 이제 나머지 아직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 매도를 하기보다는 2차 목표가를 설정을 해서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은데요. 2차 목표가는 일단은 2,700원 직전 고점 근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가는 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절가를 여기서 핵심은 손절가를 1,8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려가지고 내가 이제 이 종목으로는 손해보지 않는 매매로 만들어놓은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2,700원까지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만약에 제대로 터져준다 그러면은 3,000원까지도 한 번 더 노려봐도 됩니다. 특히 이번에 제가 설정한 1점 목표가 갈 때 거래량 한번 보세요. 거래량이 거의 없는데도 제가 설정했던 그 매물대까지 돌파를 해서 윗꼬리를 좀 만들고 내려앉았잖아요. 사실 이날 거래량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바로 2,700원 혹은 3,000원까지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아직 거래량이 나오지 않은 것 같고 또 주봉을 좀 보더라도 수급을 좀 살펴보더라도 아직 이 종목 추세 자체가 무너지는 흐름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5주선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10주선은 밑에 당당하게 이렇게 이격까지 벌리면서 계속 올라가 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 차기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행정명령이 어느 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거래량이 붙기 시작하면 직전 고점이었던 2,700원 물론 그리고 3,000원까지도 한번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손절가를 2,000원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매수가 위로 올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를 2,700원 그리고 거래량이 이전에 터졌던 거래량 이상으로 많이 터져준다 한다 그러면은 목표가를 3,000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위쪽으로는 좀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물론 이번에 이 세론 뉴스로 인해서 세론 뉴스로 이렇게 취급이 되면서 취임하는 날 좀 내려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1선을 버텨내준다 그러면은 다시 반등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설정해드린 그 익절가 잊지 마시고 그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큰 무리 없게 수익을 끝까지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일신석재 일단 수익 너무 축하드리고요. 지금 그래도 아직 재료가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21선만 잘 지켜주면 3,000원도 더 넘어서 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잘 보시면서 수익 더 키워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KNL 시스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13,000원 목표가 잡고 쭉쭉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흐름 또 어떻게 보셨을까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굉장히 좀 캔들이 작아가지고 아유 저거 뭐 변동도 없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캔들을 보시면요, 이게 작아 보이지만 이걸 당겨서 보면 엄청 큽니다. 자, 이 종목 요날이 상하가 간 날이고요. 오늘만 해도 변동폭이 10%가 넘었습니다. 어제는 뭐 15% 가까이 됐고요. 이게 30% 이렇게 되죠. 자, 여기 10% 이상의 지금 그런 변동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이제 워낙에 고점 대비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길게 놓고 보니까 굉장히 짧게 보이고 캔들이 작아 보이긴 하지만 그만큼 변동성이 큰데 자, 이렇게 변동성 큰 종목은 여러분들이 아마 매매하시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매매하실 때는 항상 머릿속에 하나를 꼭 넣어야 됩니다. 자, 이 기업의 섹터, 이 종목의 섹터가 어딘지 먼저 생각하시고요. 그 섹터가 간단하게 올해 안에 올해 만약에 뭐 일시적인 테마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이슈로 끝날 것인가 이걸 먼저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자, KNR 시스템의 이 기업의 메인 모멘텀은 로봇입니다. 근데 제가 이전에도 이 종목 여러분들한테 매수하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올해 AI가 커진다면 그거 비례해서 커질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다. 첫 번째가 로봇. 그러니까 지금 AI가 우리가 다 소프트웨어로만 생각을 하고 계신데 최근에는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이 AI를 어디에다 접목시킨다 그랬어요? 자, 다리가 4개 달린 기계 혹은 2개 달린 기계에다가 적용을 시킨다 그랬는데요. 4개 달린 기계는 뭘까요? 앵커님 혹시? 뭐요? 4개 달린 기계. 4개 달린 기계요? 예, 다리가 4개 달린 기계. 뭐가 있지? 로봇? 다이나 로보틱스의 로봇계? 로봇개? 로봇계? 맞아요? 제가 의도한 건 그건 아닌데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길거리에서 많이 보는 건데요. 네.
다리가 4개 달린 기계는 자동차입니다. 아, 발이 4개 달렸네요. 그렇죠. 발이 4개 달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선입관이 가서 그러는데 어쨌든 굴러다닐 수 있는 다리가 4개인 게 자동차거든요. 우리가 자동차에다가 AR을 심으면 그게 자율주행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리 2개 달린 로봇에다가 AR을 심으면 그게 자율주행 로봇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로봇은요 AI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그 기계 모두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전까지는 AI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상승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우리가 하드웨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움직이는 그런 AI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빅테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뭐 LG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들 다들 포함해서 올해 아마 추세는 로봇 쪽에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자, 이 KNR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 수혜주입니다. 자, 특히 최근에 엔비디아하고 현대차가 협력을 맺는다 그랬잖아요. 자,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거든요. 근데 국내에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밸류 체인을 갖고 있는 기업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KNR 시스템이고요. 이 기업의 강점은 로봇들이 굉장히 섬세하게 움직이고 있어가지고 무거운 물체를 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유압 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로봇을 구동하기 때문에 무거운 물체도 들어 올릴 수 있고 그걸 고스란히 뭐 건설이나 아니면 이 전쟁 쪽에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전쟁도 좀 계속되고 있고 이거를 방산 쪽에도 적용하는 그런 기술력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튀어오를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렸으니까 변동성을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거는 변동성 보시면서 변동이 크니까 내가 잡지 못할 수 있는 가격에서 여러분들이 잡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매수가 얼마 드린지 아세요? 그때 드릴 때 이 종목이 1,500원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 매수는 9,600원, 9,700원 아래서 사라 그랬는데요. 딱 4일 동안 매수를 제가 못했습니다. 그런데 4일 만에 어제 9,600원 밑으로 내려오면서 매수가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매수되고 바로 다음 날 오늘이죠. 바로 급반등이 나오면서 10% 이상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정도로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간 매매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 그러면 약간 느긋하게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아예 바닥에서 매수할 준비를 좀 하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겠고요. 자, 오늘 일단 10% 넘게 강하게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취임을 하고 나서 AI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옵티머스 관련해서 발언을 좀 더 해준다 그러면은 추가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매매 전략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목표가는 13,000원이고요. 자, 손절가는 일단 그대로 유지합니다. 한 번 더 매수자를 줄 수 있기 때문에 9,600원, 9,700원 아래에서 한 번 더 기다려 보시고요. 만약에 자리를 준다 들어가면 한 번 더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 다만 자리를 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10,000원 이상에서는 들어가는 거는 일단 보류를 해라 말씀드리겠고 1차 목표가는 13,000원. 여기 딱 돌파를 하게 되면요. 이걸 제가 차트를 좀 길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13,000원을 돌파하게 되면 위쪽이 열려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위쪽에 매물대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그 다음 매물대는 어디? 2만 원이에요. 굉장히 그 텀이 크죠.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13,000원대 매물을 돌파해준다 그러면은 2만 원대까지 현재 가격이 10,000원이니까 더블까지도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내내 뭐 엔비디아 우리나라의 현대차 그리고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까지 인수하면서 로봇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만 봐도 올해 분위기는 로봇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KNR 시스템 여러분들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KNR 시스템 지금 10,000원대 이상에서 들어가기보다는 일단 지금 조금 더 일단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13,000원까지 한번 홀딩 잘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우리 테마신 김재경 대표님 A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한 머티리얼스 2차 목표가까지 또 도달을 했습니다. 자, 자, 900원을 잡아주셨는데 또 넘어서면서 50% 수익률도 돌아왔어요. 이거 이제 진짜 어떻게 볼까요? 그렇다면 다음 또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겠죠. 네. 당연히. 네. 추세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자, 그때 당시에 이 종목을 드렸던 이유가 아무래도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분명히 지금 중국의 관세에 대한 부분을 압박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중국에서는 당연히 낼 수 있는 첫 번째 카드가 히토류 카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히토류 카드는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건 전 확신을 했습니다. 정말. 그리고 여러분들께 지금 너무나 좋은 자리
121선이 지금 내려가고 있는 자리에서 견고하게 지금 지지를 하면서 올라가는 정말 초입에 드렸거든요. 지금 옛날에 제가 드렸던 자리를 보면 아마 놀라실 겁니다. 정말 하단선 올라가는 초입, 그리고 121선을 골드내기 직전에 드렸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이랬죠. 이 종목이 올라가면 121선 라인을 최소한 터치는 할 거다. 하지만 터치를 돌파는 못해도 터치만 해도 수익이 나쁘지 않을 거다. 하지만 돌파를 하게 되면 방향성이 굉장히 커질 거라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한번 터치하고 내리는 듯한 흐름이 나왔지만 다시 한번 돌파하고 굉장히 센 흐름 나왔습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성림첨단산업과 히토루 메탈바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림 이 산업이 하는 일이 이제 히토류 연구 자석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히토류 관련주를 엮였는데, 제가 드렸던 자리가 어디냐면 이날입니다. 이날 드렸어요, 제가. 그리고 나서 제가 이날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는 대량 거래가 터졌고 저점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는 이런 구간들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주가는 절대로 옆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옆으로 간다는 건 시장에서 누군가가 지지를 해주고 있다, 올리기 위한 시작점이다, 이런 사인이다 그랬는데, 대량 거래가 터지고 나서 121선 라인을 분명히 저는 돌파,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터치다 이거는 이랬는데, 터치하는 흐름이 며칠 안에 바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꺾이는 듯 했지만 그 다음에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가격이 끝까지 왔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저번에도 목표가를 한번 올려드렸어요. 그 목표가 올려드린 가격이 전 고점인 900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900원으로 목표가를 올려드렸는데 그 가격이 여기에요. 이번에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여기를 지금 또 돌파를 하려고 하고 매물 소화를 하고 오늘 음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지금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얘는 다시 한번 추세를 타고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전 고점에 대한 지금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다음 목표가는 동전주가 집회가 되는 흐름이 나올 것 같네요. 그래서 위로 목표가 1,000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1,000원까지 상향을 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기대하면서 우리 수익 더 키워갈 수 있는 구간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이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하나 엔진이랑 하나 오션 둘 다 같이 갔거든요. 자, 우리 여기 이분께 뭐 하나 할 거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거 이렇게 오르면 할 거 있잖아요. 오늘 근데 이 수익이 제일 높은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맞아요. 그죠? 자, 하나 엔진이랑 하나 오션 네. 둘 중에 하나만 바라고 했던 분한테 우리 어떻게 할까요? 하나, 둘, 시작. 메롱 메롱 올랐지롱 올랐지롱. 아니, 두 개를 정말 찍은 게 제가 또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만약에 와. 하나라도 줄였으면 이게 40%가 넘는 종목의 수익을 여러분들께 못 보여드릴 텐데, 그때 역시나 이 두 종목은 신고가를 분명히 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확히 이유가 맞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하나 오션이 지금 그때 당시에 대장주였죠. 그 당시에 이제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다. 하나그룹이 인수하고 나서 지금 그 현장에서 아무래도 지금 미국의 함정, 건조, 유지, 보수 이런 MRO죠.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늘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게 늘어나다가 또 보면은 분명히 지금 한국, 조선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또 캐나다에서 60조 원이나 되는 이렇게 좀 잠수함 프로젝트의 수주를 딸 수 있다는 또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아무래도 해외로 진출했기 때문에 그쪽에서 영향력이 커지면 우방국에서의 이런 수주도 좀 쉽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하나오션을 먼저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용은 같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지금 신고가를 견고하게 지금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왔고, 지금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이제는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지금 추세대로 타고 올라갔고, 제가 목표가를 48,000원 한번 높여드렸는데 이 종목은 목표가를 한 55,000원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 55,000원으로 보고 더 한번 들고 가보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갈게요. 하나엔진이라는 종목인데 하나엔진 좀 빠졌어요. 하지만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 환경 규제가 지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엔진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용이 무려 82%나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진 매출이 이렇게 많이 나? 근데 더 중요한 거, 지금 한국과 중국의 조선사들이 모두 지금 하나 엔진에 수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LNG선, 환경 규제 이런 문제와 더불어서 더 많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도 물론 오늘 빠졌지만 목표가를 이 종목은 한 2만 9천 원 정도로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엔진과 하나 오션 둘 다 잘 담아서요. 지금 두 종목 합쳐서 100%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데 2차 목표가까지 도달했고요. 상향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공략을 해 가야 될지 우리 두 분의 테마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의 종목이 등장했습니다. 흥부석유와 셀바스 헬스케어. 자, 투자 포인트 하나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황금빛 김영길 대표님, 우리 이겨야겠죠? 흥부석유로 한번 이겨볼 수 있을까요? 뭐 하나 여쭤봐도 돼요? 네네. 오늘 유가가 얼마까지 올라간지 혹시 아세요? 못 봤어요. 6개월 만에 처음으로 80% 올랐어요. 와, 6개월 만에. 와.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유가 관련주를 봐야겠죠? 네. 짧게 가겠습니다. 유가 관련 대장주 흥구석유입니다. 자, 저 종목 설명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필요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 기업은 유가가 올라가면 반응을 하는 종목입니다. 자, 근데 주가 어때요? 바닥에 있죠.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일 시초가 여러분들 13,000원대 지금 주가 완전히 내려와 있는 상태죠. 여기서는 뭐 우리가 일단은 우리가 보통 땅 짚고 헤엄친다, 무혈입성 자리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게다가 3중 바닥까지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매수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 11,000원 깔끔하게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 1차 목표가 17,500원 꽤 높죠. 예, 높은 거 아닙니다. 80달러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돌파 나왔습니다. 한번 가보자고요. 좋습니다. 흥구석유 등장을 했어요. 목표가 17,500원까지 넉넉히 기대감을 주셨는데 한번 기대하면서 또 수익 잘 챙겨볼 수 있는 구간 될 것 같고요. 손절가까지 잘 적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대마신 김재경 대표님, 자 투자 네. 포인트 한번 짚어볼까요? 셀바스 헬스케어 갖고 왔습니다. 자, 셀바스 헬스케어 의료용 AI에 관련된 종목으로서 지금 이제 시장 캐파가 굉장히 큽니다. 뭐냐면은 울트라사이트라고 하는 AI 심장 초음파 지금 솔루션을 미국의 지금 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걸 그냥 뭐 팔기만 해도 클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스마트폰, 태블릿 그리고 디바이스만으로도 운영이 되고 병원뿐만 아니라 구급차, 진료소 전부 다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 규모만 놓고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27년까지 이 전 세계 시장 규모를 2,857억 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캐파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상한가를 한번 좀 찍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도 종목이 움직였던 거 차트 잠깐 볼게요. 차트 보시면은 이 종목은 스치기만 해도 28%, 스쳐도 24%, 그리고 상한가 가고요. 이렇게 계속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29%, 상한가 갔다가 또 내려왔고 22% 이렇게 갔는데 오늘 17%밖에 못 갔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한 의료용 AI에 대한 이슈 터지고 그다음에 원격 의료에 대한 이슈가 터지면 이 종목은 상한가 내지 25%는 한 번쯤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탑5가 물론 수익률이 좀 높아가지고 20몇 프로로는 탑5에 못 들겠지만 그래도 이 종목이 탑5에 한번 갈 수 있을 종목이기 때문에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가격 전략은 목표가는 6,000원 구간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3,400원 구간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셀바스 헬스케어 가격 전략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내일장 이제 정말 금요일입니다. 두 분께 어떻게 좀 대비하면 좋을지 짧게 한 말씀씩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길 대표님. 네, 현재 아직 환율이 1,450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이는 게 지수가 올라온 게 진짜일까? 아직 의문이 들죠. 거래량도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길게 보지 마십시오. 지금은 짧게 보고 하나씩 해결하면서 갑시다. 그리고 나서 환율이 1,450원 밑으로 내려갈 때 그때부터 중장기 플랜 잡아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앞에 놓인 문제 먼저 해결하고요. 짧게 하나씩 해결하면서 길게 향후를 좀 늘어보자. 기회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대마신 김재경 대표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번 달에는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20일 날 트럼프 행정부 2.0, 28, 29일 FOMC 금리 결정 두 가지만 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분께 이렇게 내일장 전략까지 알차게 들어봤는데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시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 2부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테마 투나잇 여러분께 다양한 테마에 대한 이야기 또 종목 이야기 많이 나눠드렸는데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들 해당 가치,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따로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꼭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또 내일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내일 밤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황금매 김영길 대표님, 테마신 김재경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함께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